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보물섬 남해군TV. 빠밤 빠바바밤 빠바바바바밤 빰빠밤 빰빠밤. 쿵짜리 쿵쿵쿵짜리 쿵짜리 쿵쿵쿵짜리 쿵짜리 쿵짜리 쿵쿵쿵쿵 쿵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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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쿵쿵 쿵짜리 쿵쿵쿵짜리 쿵짜리. 남해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남해군 10대 뉴스 진행을 맡게 된 기획조정실 권서은, 문화체육과 장영주입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2022년 올 한 해 남해군에는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10대 뉴스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을 방문의 해로 선포한 남해군에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지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정중구 과장님의 방문의 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예, 올 한 해 남해군 활력 제고와 도시 가치 제고를 위해서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에 우리 모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2022년 방문의 해가 이제 끝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모두 온 힘을 합쳐서 방문의 해를 추진한 결과 올해 사상 유례 없이 관광객 600만 유치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경제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 알토란 같은 며느리 얻으셨다는 소식이 있던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뭐 애들이야 뭐 좀 대견스럽고 하지만 뭐 앞으로 뭐 우리 군의 뭐 인구 정대에 뭐 조금 보탬이 된다 하면은 뭐 저는 더 이상 뭐 좋을 게 없다고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해군은 고령화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한 패러다임 변화에 앞장서 고령 친화도시 재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 김은숙 팀장님 나와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노인 인구가 40%나 되는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도 이를 위해 2019년에 3개년 실행 계획을 세계보건기구에 제출하여 그해 11월에 군부 최초, 경남 최초로 고령친화도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정이 되면 남해군의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나요? 고령화 문제를 타 도시나 선진국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우수한 정책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은숙 팀장님,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진짜 맨 마지막이니까 좀 자연스럽게 할게요. 예, 우리 군에서는 고령 친화 도시가 재인증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2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변호사 제도, 농어촌 단일 요금제, 국민 주치의 제도, 마을 행복 나눔터 운영 등 국민 체감형 공약 사업을 포함하여 69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남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외식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CJ푸드빌에 이어 국내 1위 오븐 치킨 브랜드인 굽네치킨을 보유한 GM푸드와도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마늘팀의 최경묵 주무관님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남해 마늘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좌지우지하기에는 굉장히 크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으로 남해 마늘의 브랜드와 그리고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농가에게 수치 가격을 향상시키는 방향성을 가지고 기업과 연계한 남해 마늘 제품 개발 및 출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전문 마케팅 능력과 그리고 전국 유통망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가깝게 생활 밀접형 홍보 마케팅을 통해 대외적인 인지도를 확보하는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혹시 그럼 남해 마늘 바사삭 치킨 드셔보셨을까요? 아, 네, 5번 먹었습니다. 아, 네, 그럴 줄 알고 오늘은 남해 마늘 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남해 빵을 드셔보시고 시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마늘빵에 사전적인 정의가 있다면 바로 이 빵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좀 최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는 남해군을 넘어 전국으로 뜨거워진 주제죠. 남해 여수 해저터널 소식입니다. 남해군 남해 여수 해저터널 과연 어디까지 다가왔을까요? 이번에 새로 개편된 해저터널팀 류인수 팀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냥 재밌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무적으로 상관?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류인수 팀장님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류인수 팀장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해저터널 팀장 유인수입니다. 지금 해저터널은 2021년 8월에 예타를 통과하고 지금 현재 3개 업체 대림, 포스코, 롯데건설이 참여해서 지금 턴키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 현장 설명회를 마치고 내년 23년 5월이나 6월경 최종 그 시행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약 101개월, 그러니까 8년 4개월 정도 걸려서 공사가 진행되고 예상 준공은 2031년이나 32년 사이에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도로랑 해저터널 포함해서 7.3km 정도 되고 해저터널 길이는 약 5.9km 정도 됩니다. 해저터널 생기면 특히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나요? 예, 해저터널이 개통이 되면 일단 공항과 KTX가 되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외부로 나가기나 놀러 다니기가 편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외부에서도 우리 쪽으로 남해군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년 만에 개최되었던 이번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님 만나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성과는 크게 이제 3가지 성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독일마을에 대한 어떤 브랜드 인지도란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좀 많이 알려졌다는 것. 두 번째로는 쓰레기 없는 축제를 했다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좀 더 데이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데이터 축제를 좀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독일마을 주재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었을까요?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전국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 축제 준비뿐만 아니라 뭐 교통이라든가 뭐 질서, 주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지역민의 참여라든가 유관기인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는 것을 정말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좀 더 고민하는 거, 지역민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오게 될 관광객들에게 초대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올해 지금 3일에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간을 연장하고 규모를 더 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한 어떤 축제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정말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독일마을 풍성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해로 오세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남해군은 올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1등 공신 주무관님들 만나보겠습니다.
민원지적가 김민종, 윤은비입니다. 네. 수상은 저희 부서에서 했지만 모든 부서에서 잘 협조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그럼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국민들에게 최우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며 특별구부세 6천만 원을 교부받아서 국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감 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하는 것이 공감 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남해군이 전국 최초로 진행한 특수시책으로 6.25 월남전 참전 유공자 흔적 남기기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평가는 어땠을지 복지정책과 박정현 과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현입니다. 우선 참전 유공자님들의 흔적 조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님의 평균 연령은 93세, 그리고 월남전 참전 유공자님의 평균 연령은 77살로 전쟁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분들의 고귀한 흔적도 사라지고 있는 점이 너무 안타깝고, 또한 자료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지난해 2021년 2월부터 더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연루하신 6.25 참전 유공자님부터 먼저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315분의 경험담을 녹음하고 개인이 수정하고 계신 흔적 자료, 사진, 앨범, 편지, 훈장, 녹취록 등 2661점을 현재의 모습과 함께 담아 올해 2월 18일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특별 전시 교관식을 갖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소중한 자료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 소중한 사업을 더욱더 확대하여 우리 군에 계신 참전 유공자님뿐만이 아닌 서울, 부산 등 전국 각 지역에 계신 참전 유공 향우님들을 찾아서 흔적 조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25 월남 참전 유공자님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수집된 자료를 상설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나아가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흔적 전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해읍 문화공간인 꿈나눔 센터가 착공되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주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주연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해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꿈나눔 센터가 지난 3월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등이 함께 자리 잡을 예정이라 학생,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주연 기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주연 기자, 이번에 남해군의 큰 안건을 취재하셨다고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발로 뛰며 팩트를 취재하는 인턴 기자 이주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오늘 인터뷰할 분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속 시원한 언변가, 재치 있는 유머 감각, 유일무이한 불꽃남자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간략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김원근입니다. 근데 내가 왜 불꽃남자고? 네, 조금만 더 살짝만 소개를 추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방송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잘 모르겠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 84건을 확정하였는데요. 공약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약 사업은 군수님과의 국민들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무원과 국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공약의 비전과 방향은 군수님께서 설정하셨지만 타당성과 실천 계획은 우리 직원들이 함께 만든 내용입니다. 처음 선거 공보와 공약 목록을 보고 놀란 직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또 천천히 생각해 보면 남해군청 직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84건의 공약 사업에는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위한 우리 군 직원 모두의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군민으로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은 어떤 건가요? 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버스 요금 단일화가 저희 국민들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읍내 시장이나 도서관에 오는 우리 어머님들과 중고 학생들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 시간도 많이 줄어 불편하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이라도 줄여서 혜택을 본다고 하니 국민의 입장으로 하루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공약 사업 84건에 대해서 한 번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84건 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84건 중에는 국민 변호사, 국민의 판단 합정, 남부사, 공사업체, 교육, 교육, 차전정관, 진보건, 개발, 용화, 중앙도, 남대가, 전세, 발전, 한도, 국민의 와, 진짜 대단하세요. 남해군이 경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 시군 주요 업무 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부문에서 군부 1위, 정성평가 부문 군부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합동평가란 어떤 것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므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능력과 정책 결정 능력을 목표로 하며 2022년은 우리 군이 경남에서 군부 1위를 차지했고 기관 표창도 받고 직원들 표창도 많이 받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 합동평가 1위를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기분 좋으시고 저도 기분 좋고 재정 인센티브 받는다는 점이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생한 저희 남해군청 직원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합동평가는 전 국민이 주시하는 평가인 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는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정부 합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군청 직원들 화이팅! 네, 이상으로 발로 뛰며 팩트를 취재하는 이주현이었습니다. 이상 2022년 남해군 10대 뉴스였습니다. 어느덧 2022년의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모두 조심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